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나왔던 글로벌 시장의 이슈들이 오늘 단 하루에 반영되는 추석 연휴 이후에 오늘장. 일단은 악재성 소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나 출발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그러니까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종목별로 보자면은 원자재주들 글로벌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서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장의 원자재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봐야 되겠고, 간밤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에 나서긴 했지만 그 전에 또 미국의 바이오테크주들 상당히 급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바이오테크주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 이전에도 사실 힐러리 클린턴의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급락을 했는데 우리 시장의 바이오테크주들 그 미치는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 이러한 흐름을 비껴갈 수 있을지도 전망을 해드리겠는데요. 잠시 후에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자세하게 짜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간밤의 마감 상황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김주민 캐스터, 네, 3대 지수 어떻게 마감했나요? 네, 추석이 끝나고 오랜만에 전해드리는 미국 시황입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고 또 바이오주들이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에 방황을 하면서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 상승하면서 출발하기도 했었는데요. 장 후반 지수 영향력이 큰 애플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또 바이오주들이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강보합과 약보합을 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0.59%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다우와 S&P 500은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우지수 흐름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이 지표 호조에 미국 경기 회복세가 이어가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었는데요. 9월 소비자 신뢰지수 103을 기록하면서 지난 1월 이후에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주택가격지수 역시 발표가 됐는데요. 최근 부동산 지표가 주춤하기는 했지만 주택가격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주택가격지수 4.7% 상승했고요. 주요 20개의 도시주택가격 지수 역시 전년 대비 5%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후반에 바이오주들이 상승폭을 반납했고 또 애플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반등하는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우 역시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0.3% 오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애플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1위인데요. 3거래일째 약세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3%가량 하락하면서 109.06달러에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애플이 주가가 하락하는 사이에 구글은 신형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LG전자, 화웨이와 협업하면서 차세대 넥서스 폰을 출시했는데요. 5.2인치 넥서스 5X는 LG전자가 제조를 담당하게 되고요. 5.7인치 넥서스 6P는 화웨이가 만들게 됩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신형 폰은 특정 통신사가 정해지지 않는 언락폰으로 소비자가 직접 폰을 구매한 후에 통신사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날 폰을 발표하면서 구글의 주가는 0.2% 소폭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주간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 추석 동안 뉴욕 증시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에 조금 주목하셔야 될 텐데요.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미국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1% 넘게 3대 지수 모두 급락했습니다. 다우는 200포인트 넘게 조정을 받았고요. S&P 500은 1900선이 붕괴됐고 나스닥 역시 46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추석이 우리 장을 살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낙폭이 컸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올해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 올해 초반부터 지금까지 다우는 10%가량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은 4%, S&P 500은 8%가량 올해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나마 간밤에 마감한 화요일장 미국 증시 약간은 견조한 양상을 보였는데 업종별로 S&P 500을 기준으로 보자면 어땠습니까? 네, S&P 업종별 흐름 통해서 업종 흐름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 두드러지는 업종은 바이오 업종이었는데요. 이 지난주 부진했던 흐름에 벗어나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 약값의 폭리를 막겠다고 밝힌 이후에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었는데요. 반등에 성공하면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고요. 반면 IT와 유통업종, 에너지 업종 그리고 생필품 업종은 모두 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네, 다음 유럽 시장의 동향 함께 살펴보시죠. 유럽중앙은행에서 주요 회원국의 물가 상승률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회원국 물가 상승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유로존이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폭스바겐 사태 여파가 이어지면서 유럽 증시는 이거래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런던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의 경우에는 0.35%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 역시 0.3% 약세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품 시장의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 달러 가치의 경우에는 다음 달 2일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형성되면서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0.13%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 국제유가는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원유 생산이 감소했을 거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 오펙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글로벌 경기 둔화의 우려에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WTI는 1.8%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브렌트 역시 1.8%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값도 함께 살펴보시죠. 사흘째 하락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에 사흘째 약세를 지속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백금의 경우에 장중 한때 $900 아래로 떨어지면서 2009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주민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장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했는지 상품 시장의 동향까지 포함해서 알려드렸는데 한 주간의 동향으로 좀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